오늘도 역시 2월에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의 이후 행보를 쭉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좋은 매수 타점이 나온 종목들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제가 산업 구조에 대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류를 앞세워 5차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 레저, 패션, 여행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찌나 입생로랑 같은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가 나와야 하며 뭘 하나 만들더라도 K브랜드는 세계 시장에서 명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류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레뷰 코퍼레이션이란 기업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똘똘이를 불러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레뷰 코퍼레이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마케팅 분야 공식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공식 수행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레뷰 코퍼레이션은 해당 사업을 통해 30건 이상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기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한 공개 모집형 또는 섭외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동 등이 해당된다. 기업에 어울리는 인플루언서 매칭부터 콘텐츠 제작, 데이터 기반 마케팅 결과 분석까지 맞춤형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지난 2014년부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주는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 레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인플루언서 플랫폼 시장 점유율 66%를 차지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1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회원과 72만 건 이상의 광고 캠페인, 650만 건 이상의 콘텐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레뷰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요 기업들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레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레뷰 코퍼레이션이 2024년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2024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디지털 전환, 마케팅 등 관광기업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다. 중소관광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레뷰 코퍼레이션은 수혜기업들의 혁신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SNS, 채널별,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별 마케팅 결과 분석 등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지난 2014년부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하는 플랫폼 레뷰를 운영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1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회원, 72만 건 이상의 누적 광고 캠페인 수, 650만 건 이상의 누적 콘텐츠 수 등 성과 데이터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10년간 축적해온 빅데이터에 AI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정교한 알고리즘 기반 매칭 시스템을 구축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용자 경험 UX 고도화, 스마트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최근 산업 내 수요가 많은 주요 서비스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수고했다, 똘똘아. 유튜브의 최대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엔터 플랫폼인 틱톡이 국내에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플랫폼 틱톡샵을 론칭한다고 합니다. 틱톡샵은 작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5조 8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 목표는 전년 대비 4배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틱톡 코리아는 최근 틱톡샵 상표를 한국에 출원하고 론칭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플랫폼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인들이 그 안에서 소통을 합니다. 또한 그 소통을 기반으로 무궁무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많은 아이들이 100만 유튜버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강력한 플랫폼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안에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루빨리 우리도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공간과 여건을 마련해주면 전 세계인들이 그 안에서 소통을 하고 거래를 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빌보드에서 1위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빌보드 같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음원 순위 차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나 서구 구라파를 쫓아가는 짓은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나아가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맛집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는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슐린이란 타이어 회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처음에는 자동차 여행 안내 책자를 만들다가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인 음식에 관한 소개가 들어가면서 그게 발전하여 미슐랭 가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류라는 세계적인 유행에 편승해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음식 전문 소개 잡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유튜브에 한국 음식을 만드는 과정부터 그 음식에 감탄하는 외국 셀럽들의 영상을 게재하는 전문 채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채널이 대박이 나면 한국 음식 풀코스 여행이란 여행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바로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BTS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과정도 바로 SNS를 통해서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한국의 조그만 엔터 회사의 아이돌 그룹이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일상과 더불어 춤과 노래에 관한 솔직담백한 스토리가 담긴 영상을 담아 SNS에 게재한 것이 BTS 신화의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한류에 심취한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랜 공동체 문화에서 내재되어 온 정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한국 문화, 한국 사람에 매료되어 눌러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플랫폼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하고 레뷰 같은 플랫폼 서비스가 많이 나와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5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창출되어야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언어적인 장벽이 허물어진 지 오래입니다. 탁월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한류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누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우리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한국인의 매력을 마음껏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불개미 군단이 나중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생기면 이런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플릭스에서도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금은 모두 넷플릭스에서 가져갑니다. K 콘텐츠의 판권을 넷플릭스에서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K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유통될 수 있는 유통망과 플랫폼을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10월 상장하여 신규 상장주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장 초기에 기업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절하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반등을 시작해서 상장가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후 다시 끝없는 하락세 끝에 바닥권까지 내려왔네요. 어제 똘똘이가 이야기했듯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을 고려해야 이 주식의 적정 주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시장의 주목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시황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 기업이 부각될 만한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의료 대란 같은 이슈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외된 종목이 한번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무섭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투자하지 않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두고 있어야 이 기업과 관련된 이슈가 튀어나올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네요. 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으나 외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준비한 종목들은 내일 올리겠습니다. 다음 소개하는 종목들을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성정보, 오킨스전자, 네오셈, 유비케어, 신성ST, NK맥스, 아센디오, 유니슨, EM넷, KD, 라이트론, SP소프트, 비트컴퓨터.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